그래,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전에는 아파도 그냥 집에서 그럭저럭 지내고 살았는데 요즘은 뭐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 없는 집은 없죠. 예, 어디라도 뭐 몸에 이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되면 훨씬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제 심리적 불안이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이 날이 더우면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진맥진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진맥진. 이게 사람은 이게 물리학적으로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만져지고 보여지는 이게 육체라는 이제 물질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진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진동 에너지가 표현되는 게 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내 몸의 진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또 문제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 좋은 데 있다가 분위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분위기. 서로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같은 생각을 가지는 좋은 마음으로 대화하다가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야, 분위기 깨지 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분위기가 좋다, 기분 나쁘다 할 때 그 기자가 뭐 우리가 뭐 기치료 받는다 할 때 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라는 것의 근원이 어딘가를 우리가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저기 뒤에 자매님이 이제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오셨는데 이 사람이 병을 회복하는데 90%가 마음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요 근간에 이제 볶음국식 먹고 그 나와가지고 뭐 TV에 계속 나오는 분이 백설이 씨라고 있어요. 백설이. 유튜브 들어가서 백설이 씨 쳐보세요. 방송에는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이분이 유방암인데 수술했는데 재발됐어요. 그래서 재발돼서 다시 이제 우리 원주 있을 때 아마 문막에서 캠프할 때 일기생으로 왔었어요. 그게 한 5년 좀 넘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발이 되니까 이제 병원 치료도 하고 이제 식이요법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게 좋아지질 않아.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를 그 다음에 이제 갔을 때는 이게 아마 폐로까지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병원 치료를 끊고 이렇게 생활을 바꾸고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자고 음식을 바꾸고 생활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분위기 때문에 부인이 그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 남편이 같이 그 생활을 따라서 해줘버려요. 그리고 같이 저녁 안 먹고 같이 생활해주고 힘이 돼주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낙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이 항상 살게 되겠죠.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병도 잘 나았고 2월 달에 건강 다이제스트에 특집 기사로 나갔어요. 그 뒤로 이제 뭐 각 방송국에 뭐 MBC, SBS 해가지고 다 종류 그 일반
종편 방송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몸이 뭐 병이 오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90%를 생각하는, 차지하는 어떤 마음의 문제, 분위기의 문제는 제껴놔버리고 딱 생각할 때 띠내면 깨끗하다. 아니 요새는 암이라는 것이 수술이나 항암제가 문제가 아니고 거의 100% 재발이 문제예요. 그 재발이 오래 걸리도 않아요. 그냥 한두 달 새, 뭐 몇 개월 사이에 그냥 재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수술하고 잘라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병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르게 할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삶의 방법을 이렇게 개혁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하느냐? 재수 없어 걸렸다. 그러니까 재수 좋아지는 뭔가를 하자. 그러니까 뭐가 좋다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몸이 이제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경에는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분별력, 이게 병을 회복하자 할 때 이 판단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병이 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예를 들어 한 예로 유방암이 이게 심해져 가지고 커져서 터져요. 심하면 터집니다. 근데 거기에 터졌을 때 그 부위에는 완전히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고름 덩어리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암은 염증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암은 염증이다. 그래서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간암은 B형 바이러스 간염병, 우리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근데 이렇게 세포의 변이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우리 몸에 한 천여 종 한 1kg씩, 2kg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자, 우리가 현대에 와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약을 만들었어요. 그 약이 균을 죽이는 항생제,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항암제.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균을 죽이는 방법을. 우리 감기가 걸리든 어디 염증이 생기면 다 항생제 든 거 약 먹잖아, 그죠? 균이 있으니까 균을 죽여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름에 음식 먹은 찌꺼기를 갖다가 요리할 때 나오는 그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담아 놓으면 균을 안 넣어도
썩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버려야 돼, 그죠? 근데 만일에 그 쓰레기가 있는 데는 언제나 균이 번식하고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 내 몸에 있는 균이 번식해서 썩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안 썩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그 깨끗한 유리 그릇에 균만 분리해서 한가득 채워놓으면 썩을까요? 안 썩습니다. 모든 균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배양체가 있을 때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생리학에서는 균은 생명이 없는 병든 조직에 뿌리를 내린다. 자, 우리는 암에 걸리면 암균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염증의 원인을 균으로 보니까요. 근데 균은 노폐물이 없는 곳에서는 번식을 안 해요. 그래서 균이 먹고 살 수 있는 노폐물이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단백질 음식입니다. 단백질 소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고기나 생선이나 또 이런 걸 먹고 화장실 가보면 아주 썩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근데 그 모든 음식에 요즘은 단백질이 안 들어간 음식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누이가 뽕잎을 먹고 사람은 곡식이 주식이에요. 곡식이. 그래서 변을 봐서 가스가 안 차고 냄새가 없고 이렇게 주물러도 탁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애기들 우유 있죠, 우유. 우유 먹는 애들 입에 보면 냄새가 어때요? 썩는 내가 나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생각에 좋은 거, 광고 많이 하는 거, 입맛에 좋은 걸 먹었다면은 우리 몸의 엔진이 원하는 연료를 바로 공급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그 고기 좋다고 많이 먹습니까? 이제 고기 먹으면 안 되겠지, 그죠? 말 그대로 시체를 상위에 올려놓고 먹는 거랑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병이 왔을 때 누구라도 이제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 그것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저녁을 먹으면 병이 와요. 우리가 바이오 리듬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또 서커디안 리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은 24시간 하루라는 주기 속에서 리듬을 타요. 리듬을.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잠이 깼을 때는 우리 몸을 신진대사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서쪽에 질 무렵 되면은 일하게 하는 호르몬은 퇴근을 해버리고 내 몸을 고치는 호르몬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나를 고쳐요. 근데 우리 몸이 언제 고쳐지는가 하면은 반드시 수면 중에 고쳐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12시 전에 2시간이 12시 이후에 4시간간 맞먹는다. 그럼 일찍 자는 게 좋을까요? 늦게 자는 게 좋을까요? 일찍 자야 돼요. 근데 대개 이제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은 호르몬 대사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이 호르몬 대사의 불균형은 수면이 늦는 것과도 굉장히 관계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좀 일찍 자는데 저녁에 음식을 위에다 딱 채우고 누워버리면
이 소화하는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느라고 치료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음식들이 썩어가지고 이 독소가 뇌를 자극하면 밤새도록 개꿈에 많이 시달리고, 이 독소를 쓰레기죠, 말 그대로. 밤 동안에 이게 배출을 못하니까 이게 피부에 정맥에 쌓여서 몸이 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먹고 자면 몸이 어떻습니까? 다 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늦은 음식은 계속 먹는다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 작동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을 바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절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는 거. 아침 7시, 점심 한 1시쯤 해서 2시 전에 식사를 딱 끝내버리고 간식과 저녁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하루만 해봐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하루만 해봐도. 근데 대부분 뭐 우리가 무슨 얘기 합니까? 먹다가 죽은 귀신은 뭐도 좋다 그래요? 예, 때깔도 좋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막 음식 못 참아 먹어야 돼 하지만은 막상 딱 병이 왔을 때는 끊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예방. 근데 제일 무서운 병이 다른 병도 아니고 설마병이에요. 설마병이 뭘까요? 다른 사람 다 아파도 설마 내가 뭐 그 병 걸리겠어? 그것이 어느 날 내게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몸은 먹어야 사는데 그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라든지 고추, 마늘, 생강 이런 자극제를 먹으면 피가 흥분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이 생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매운 거, 특히 이제 식초 같은 거도 요즘 먹대요. 식초 같은 거는 좀 안 먹는 게 좋겠어요. 생리학에서는 피를 썩힌다 합니다. 요즘 그 매실 가지고 뭐 합니까? 매실 가지고 뭐 담그지, 그죠? 예, 그런 거 해보면 거의 다 그게 술 아니면 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그 곡식을 소화시킨 소화 효소를 다 파괴하기 때문에 음식이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부패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70억이라는 인구가 사는 이 지구에서 소화기관의 법칙은 불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덥다고 요즘 뭐 과일 뭐 많이 먹는데 암 환자에게 제일 해로운 것은 당분입니다. 꿀이든 조청이든 엿이든 과일이든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4배나 당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카케시아라는 맹독을 뿜어서 폐혈증이나 세포를 괴사시켜 죽여버려요. 근데 우리가 또 과일은 또 좋다고 먹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체 노동이 별로 없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당분을 많이 먹었을 때 그 당분이 바로 기름으로 바뀌어요. 지방으로. 그래서 이게 혈관도 막아버리고 순환계를 갖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제가 거의 매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왜 비슷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평생교육원인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몸과 정신과 마음을 이렇게 바르게 회복시키는 건데 문제는 교육의 딱 핵심은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건강에 관한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행동하려고 안 해요. 행동하려고. 그래서 이게 매번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요번 주에 한 거 다음 주에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한 주 지내면 이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가 진짜 꼭 건강을 한번 지켜보겠다. 어디가 이상이 있든. 그러면 음식을 가리기 힘들면 목숨 걸고 점심 식사로 딱 끝내고 저녁 한번 굶어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끼 굶으라는 건 아닙니다. 세 끼를 두 끼에 다 먹더라도 저녁 굶고 일찍 한번 자보라. 그러면 하루만 해봐도 이 몸이 말하는 음성을 내가 들어요. 이틀 하라는 것도 아니거든. 하루만 해봐도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고 우울증이 없고 분별력이 생겨버려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몸이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그냥 마음에 이것이 진짜하고 확 들어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게 생활이 바뀌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수술을 하든 항암제를 쓰든 모든 병이 그래요. 그것이 평생 나를 발목을 잡고 안다죠. 사람들이 그 약은 먹을지언정 생활을 안 바꾸다 보니까 네덜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은 말을 타고 들어온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갈 때는요,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거북이를 타고 나갈 일이 없어요. 생활만 바꾸면. 근데 그만큼 우리가 우리 삶의 패턴을 바꾸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당장 뭐 저녁을 안 먹고 싶다 해도 가족이나 뭐 친척, 친구들이 먹자고 불러서 가면 안 먹고 되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끊을 만큼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돈, 명예, 건강.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돈에 뭐 속된 말로 돈에 눈이 뒤집힐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한번 건강을 딱 잃고 나면 돈으로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삶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즘 강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생기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생기. 오늘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오셨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게 우리 첫 번째 조상 아담을 이렇게 딱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 생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곡기, 지기, 뭐 물기 이럴 때 쓰는 이 기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기라는 것은 자연에도 있고 음식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을 준 음식에는 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약을 쳐서 키우는 인삼에는 기가 없고 산삼에는 기가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요즘 먹는 농산물 있죠. 농산물. 약 안 주고 키우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땅도 이미 약물에 젖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고야 더운 날 우리가 뭐가 없다 그럽니까? 야 기운이 왜 이래 붙이냐? 뭐 기운 나는 거 뭐가 없느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 기라는 것은 어떻게 힘이고 에너지기도 하지만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제일 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정보. 요즘 우리 휴대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선 없이 소리도 주고받고 문자도 주고받고 사진도 주고받아, 그죠? 근데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생기를 그냥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렇게 다 주셔요.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 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힘과 에너지가 아니고 정보입니다. 정보라고 하면 무슨 정보냐 하면은 설계도. 무슨 설계도요? 우리 몸의 설계도. 자, 우리는 그래요. 눈이 언제나 이 자리에 있고, 코가 중간에 있고, 입이 여기 있고, 우리 몸의 형체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형은 좀 달라도 거의 다 위치는 그 위치에 다 있어요. 눈이 그렇다고 손등에 생긴 것도 없고 손가락이 귀 옆에 나지도 않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붕어빵이 보면 거의 다 똑같은 빵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붕어빵 틀 속에서 그 모양이 유지되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을 주전자에 넣어서 붓고 눌리면은 호두과자나 붕어빵은 그 무쇠 틀이라는 틀에 의해서 딱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와 같이 우리 몸에 원자 하나, 유전자 하나, 세포, 장기, 우리 몸 형체 전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파장에 이렇게 딱 쌓여 있어요. 에너지 파장에.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각 장기가 있는 고유의 파동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요즘 혹시 3D 프린터기라는 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일반 프린터기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자도 인쇄해주고 설계도나 도면을 2차원적으로 이렇게 찍어줘요. 근데 반면에 3D 프린터기는요, 정보가 들어가면은 글자를 인쇄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3D 프린터라면 여기에서 이 정보가 들어오면은 마이크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이 마이크를 설계도대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근데 우리 엄마들 자궁 있지, 엄마들 자궁. 아이가 10달 동안 만들어지는 자궁이 인간의 몸에 있는 3D 프린터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는 뭘까요? 우리가 노트북이나 컴퓨터 할 때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USB 칩 압니까? 칩 꼽으면 그 정보가 노트북에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가 잘 조정을 하면은 3D 프린터기로 정보를 보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정자는 USB 칩이에요. 엄마의 자궁은요, 난자는 그게 3D 프린터기예요. 거기다 이렇게 꼽히면은 10달에 걸쳐서 뭐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궁만이 3D 프린터기가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줄기세포, 만능 줄기세포라는 3D 프린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 몸은 비정상적인 조직은 죽고 새로운 조직을 매일 만들어서 11개월이 되면은 뼛속까지 다 바뀐다. 근데 오늘 내게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면은
오늘 만들 내 몸의 분량이 정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정보가 수신돼 가지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암세포라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0개 내지 3000개의 잘못된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 몸에서 매일 없애고 파괴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뚫고 살아나면서 내 몸에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악성종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 따지면은 제가 아까 현대학은 암을 염증으로 봤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항암제를 써왔는데 지금 그 방법이 암을 고칠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이 재발되고 사람이 약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렇다고 암이 정복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현대 과학적으로 과학의 발전을 보면은 이제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가 문제다. 잘못된 정보. 기라는 것이 뭔가 하면 정보입니다. 왜 내 몸 안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올까?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을 잘못 먹든 잠을 늦게 자는 것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모든 병의 90%는 마음의 문제라고. 이 생각의 문제. 생각 중에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는 것에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양심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가 이렇게 상의하고 두 사람이 살듯이 인간은 혼자 살지 않아요. 둘이 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있어요. 자기 실체는 보여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누군가를 괴롭힐 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그래요. 계속 그 고통을 못 이기면 그걸 잊기 위해서 잊어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도 내 안에 누군가가 하는 그 소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양심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 안에 심판자가 있는 거예요. 뭐 잘할 때는 그냥 둬요. 근데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야, 너 이거 나쁜 짓이야, 도적질이야, 이건 너 사기야, 너 지금 생각 자체가 그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계속 지적을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고민 받으면 이것이 부도체가 돼가지고 우리 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될 정보의 채널이 깨져버려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브라운관 TV 보면은 사람 얼굴이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깨져서 들어온다. 뭐 그 깨진 대로 우리 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보가 비정상적인 정보가 이렇게 딱 수신이 되면은 내 몸은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야, 오늘 저녁에 잠잘 때 이 내 몸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보대로 내 몸을 만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이 오면
이미 이건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요. 왜요? 인체는 수면 중에 회복이 됩니다. 3D 프린트기는 수면 중에 작동이 되는데 이 비정상적인 정보대로 내 몸을 만들면 안 되니까 의식적으로 잠을 안 자요.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수면제를 먹어야 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먹는 거야 우리가 너무 뭐 먹어서 뭘 먹어서 좋다는 것에 집착만 하지 않는다면은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 먹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분노, 뭐 외로움,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예,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제 기분이 밝고 좋으면 병도 잘 낫습니다. 기분이 잡쳐버리면 몸도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양동이에 물이 이렇게 받쳐지는 데 있어가지고 물이 계속 새는데 뭐 밑에서 수도꼭지가 열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밑에서 처리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꼭지를 잠가야죠. 근본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나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내 몸에다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져야 되고 내가 나아야 된다. 그 자기 중심이 되면은 괴로워요. 자기 중심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자기를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암이 걸렸을까?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그러면서 이게 자기 동정이 생겨요. 자기 동정.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동정한다면 그는 병이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연민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점점 심리적으로 약해져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 이 대중가요라는 거 있죠. 대중가요. 이런 노래가 사랑이니 미움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연민에 대한 감정을 달래는 노래들입니다. 이런 걸 듣거나 생각하면은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내가 잘 먹고 나는 대우받아야 되고 나는 누구보다도 좀 탁월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것은 죄악이다.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무뎌져 버려. 그죠? 오늘 하루 내가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연민에 빠질 일도 없고 우울감도 없고 병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괴로운 마음도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의 전환은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명예도 그걸 해주지 못하고 내 인생관이 바뀌면 해결해요. 저도 이게 한 30년 이제 해봤는데요. 그 결론이
가끔 저도 요 공간에 얘기하지만 이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을 돌이키고 회복시킬 방법이 전혀 없어. 내가 나은다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나야 돼.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누가 뭔가 귀가 얇아져가지고 누가 좋다 그러면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게 돼요. 뭐 요즘 뭐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조금 이제 경제 활동적으로 이제 빚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한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한 50대 이상이 되면은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몸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기 연민에 대한 감정을 좀 버리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고 생활 좀 바꾸고 밝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매일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몸은 잘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떤 한 열심히 살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이 백만장자가 미국에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을 앓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다가 선택한 것이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그냥 돈을 가지고 다니다가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돈으로 자꾸 있는 대로 도와주니까 자기는 죽을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다고 연락도 오고 감사하다고 많이 왔겠어, 그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의사가 얘기한 그 기간을 넘어서도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진단한 의사를 찾아가서 아니 내가 왜 지금 안 죽냐.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만 암이 온데 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 간단한 논리예요, 그죠? 결국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살기 위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신념을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삶을 바꿔야 되고 인생관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진다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몸은 하나뿐이잖아, 그죠?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뭐 암에 뭘 먹어야 될까?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낫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면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도 이 아픈 몸을 가지고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고 바른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암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내가 나도 그러면 바른 삶을 내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의 뜻에 맞게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와서 그 저녁 굶고 그래 하면 얼마쯤 하면 암이 다 나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가서 고기도 먹고 잘 먹어야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만나고 생활에서
주변을 좀 정리하고 인생의 어떤 좀 높은 고상한 뜻을 하나 정해보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병도 자연스럽게 낫는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낫느냐, 얼마를 해야 낫느냐,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살 거는 뭐 강의하는 게 많잖아요. 볶음국식에다 떡해서 두 끼 잘 먹고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뭐 은을 찬다든지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지금 그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이에요. 그만큼 이 마음속에 갈등이 심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뭘 먹어서도 뭐 도움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가치관을 한번 바꿔본다면은 아마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참 우리가 뭐 먹는 거 한 끼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다면은 너무나도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밝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럼 잠깐 기도 드리고요. 좀 질문 받을게요. 사랑하신 주님, 이곳에 함께한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복되고 건강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뭐 편한 대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사모님 항암제 맞으셨어요? 암이 커서 지금 줄이려고 하는 중입니까? 6번요. 일단은 이 브레지어를 화학 제품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해보니까 이 브레지어가 우리 몸의 기를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기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끌고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피가 뭉쳐버려요. 피가 서버리면은 거기에 되게 뭐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석회석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호르몬 대사에서 온다는 암은 거의 수면과 연관이 많아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허리 좋은 옷은 입지 마세요. 언제나 이제 원피스 허리 조이지 않는 어깨에 걸치는 옷이 좋겠죠. 집이 어디세요? 서울이요. 강의 좀 듣고 오셨습니까? 누가 소개했어요? 많아요. 우리가 여기 뭐 암 환자만 우리 고객이 한 3,0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진 않으십니까? 휴직 중이시고요. 뭐 거의 다 요즘 다 셋 중에 하나가 암이니까요. 저녁은 어쨌든 확실히 굶으셔야 됩니다. 저녁 굶고 또 이 우리 몸에 이게 TV 이렇게 보다 보면 스카이라이프 이렇게 수신이 돼도 이게 증폭기를 안 쓰면 화면이 찌그러지고 안 나와요. 그와 같이 우리 몸에 이게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증폭시켜서 제자리를 잡아주는 게 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발 있죠. 모발 검사를 해보면 암 환자는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다고 그래요. 정상이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을 입으면 살이 익어가지고 이렇게 칼로 잘라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상적인 세포가 살아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화상을 입었을 때 정상 세포의 반륙,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온 형태장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보를 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화상에는 연고나 가제나 전부 은입니다. 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몸에 설계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건물에 들어왔는데 비어 있던 거라서 하자가 많이 생겨요. 여기저기 한 4년 비어 있으면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집을 수리하려면은 뭐가 어디가 고장난지를 몰라. 그럼 무조건 거기를 넣냐? 안 해요. 제일 처음 보는 게 뭘까요? 설계 도면을 봅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보고 라인이 이게 어디로 갔구나 찾아가지고 그 문제 부위를 이제 고치거든요. 그와 같이 인간 육체의 설계도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인간 육체를 회복시키는 설계 도면이 그것이 이제 모세가 그 광야에서 계시를 받은 성소라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거기는 보면 이제 금과 은과 녹과 보석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에 금목걸이 혹시 있으세요? 금은 이 머리 쪽에 작용을 합니다. 금목걸이를 딱 차주면은 이 왕들은 다 이 금관을 쓰잖아, 그죠? 금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력을 명확하게 해줘요. 왕이 되면은 백성을 다스릴 때 판단을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잘하면 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들은 머리에 이 금으로 된 아예 왕관을 써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은 이 생각 속에 부정적인 파장을 제거해줘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화성에서 온 남자라 겁니까? 금성에서 온 여자. 그게 서로가 살아온 이게 습관이나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보게 해서 애정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결혼할 때 뭐 해줍니까? 금목걸이, 금반지. 금은 이 상대의 장점을 보게 하고 분별력을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환자들이 이게 감정에 쫓길 때 이게 판단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을 차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은은 이 오장육부. 여기에 어떤 이게 잘못된 파장들을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화병이라는 거 있지, 화병,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요즘은 뭐 오만상이 다 스트레스인데 옛날에 스트레스는 누가 제일 많이 받는가 하면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를 임신해서 성격 좋은 애도 낳아야 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결혼하면 머리에다가 은비녀를 꼽아줘요. 기본적으로. 은가락지. 그 시집살이 잘 이기고 그 화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고 잘 살라고. 이게 이 만성병 환자들은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매사가 스트레스다 보니까 우리가 은은 이렇게 꼭 차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예전에 우리 녹그릇 쓴 거 압니까? 감자 깎는 것도 다 노숟가락 그 빼떼기라 그네 다른 거 가지고 깎았지요. 이 구리가 살균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노숟가락 하나만 냉장고에 이렇게 딱 넣어놔도 냉장고가 이 컴프레셔가 윙하고 돌아갈 때 그 진동해 가지고 진동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균이 다 죽어버려요. 우리 몸에 균이 많아서 염증이 오고 암이 오잖아요. 근데 항생제는 써봐야 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장신구라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약물로 약을 먹어서 뭘 한다는 걸로 다 흘러버렸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거죠. 절대 흙이 안 집니다. 바로 먹으면. 우리도 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루만 해보세요. 아침에 절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그 새끼를 점심을 그냥 대충 먹지 말고 곡식해서 든든하게 잡숴 보면은 오후에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허기가 안 져요. 그 흰밥하고 뭐 대충 해서 먹고는 저녁 잔뜩 먹어버리면 아침에 한 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면 병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 병 제일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저녁 굶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